작가님, 저도 꿈이란 걸 꿀 자격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이 지영이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지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지금 SNS 통해서 이렇게 우리 독자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이제 입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차에서 다 떨어지고 2차를 이제 2차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비 3만 원, 5만 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 친구가 감동이 됐다면서 언젠가 작가님처럼 저도 제가 언젠가 좋은 대학교 가고 꿈을 이뤘을 때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작가님, 저도 꿈이란 걸 꿔도 되나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딱 그 친구 나이 때 고등학생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렇죠. 그 시절에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원망했던 그 말이 제 귀로 듣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물론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알바했던 가게에서 월급도 2달치를 못 받고 아이고. 억울하게 또 쫓겨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는 기간도 끝나버리고 네. 재수 삼수는 또 실패하고 사면초가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또 교회로 가서 새벽 3시에 엎드려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네.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심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제가 다니쌤 책에서도 봤거든요. 아버님이 아프실 때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심정. 너무 속이 상해서 1시간을 그냥 울었어요. 울었는데 죄송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는데 그 다음날 저를 쫓아내는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루만 좀 일해달라고. 일당 바로 준다고. 네. 그래서 하루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5만 원, 6만 원 정도 벌었는데 네. 그 돈을 그 친구 제가 얼굴도 모르고 광주 사는 것만 알아요. 네. 그 친구한테 마침 또 그날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이 런칭됐습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계좌번호 물어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바로 송금해줬어요. 송금해주니까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전 작가님은 이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인데 1년에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3명꼴로 들어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참 이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준다는 게 너무 어렵고 답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작가님은 그 매년 1000명의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있으신가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겸손 떠는 게 아니라 해결은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내 안에 잡는 거인을 깨워라는 네네. 책이 저도 있잖아요.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책을 8번을 읽었는데 각 사람에게는 이미 그 문제가 주어졌다는 건 해결책도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 해결책을 찾기까지 스스로 일어나기까지 일어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손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그 한 명만 있어도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전대진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은 전대진 작가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임 스토리. 네, 맞습니다.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네임 스토리 이게 뭐고 또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름시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름 삼행시. 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한 사람의 인생은 역사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에 이야기를 담아주자. 저희 찜닭집이 대구 동성로에 있는데
모든 동성로의 가게들은 대부분 3시에서 4시쯤에 브레이크 타임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브레이크 타임을 걸지 않아요.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있던데요. 이제 아기들이 울면은 일반 손님들이 이제 좀 식사하는데 불편하고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눈치 보이니까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번은 아기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 끌고 딱 오셨는데 식사 되냐고 이렇게 되게 죄송한 눈빛으로 물어보시면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찜닭 주문하시고 네.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울고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울고 제가 그 모습을 카운터에서 유심히 잘 지켜봤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한번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 아기 엄마한테 바로 이름 물어보면 이상하게 쳐다볼 테니까 아기가 너무 예뻐요. 아기 이름 뭐예요? 라고 했다가 엄마 이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이 지영이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지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 전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 이름 이의상 앞글자를 따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제 이름을 의미를 담고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 너무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받으신 분들이 네. 똑같은 감정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고 동기를 가지고 또 살아갈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에 넣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두 권을 이제 발간했는데 어떻게 이게 책을 내실 또 기회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 네. 인스타그램에 쓰시는 분들은 많지만 또 이거 책으로 내시는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내시게 됐어요? 꾸준하게 글을 올리니까 이 행위가 굳이 표현하자면 세상에 전대진이랑 안테나가 신호를 보내는 행위더라고요. 그렇죠. 네. 점점 그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회라는 것이 생기고 맞아요. 네. 책이 어느 순간 요청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우리 다니TV 구독자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책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책을 내므로써 많은 또 삶의 기회를 또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우리 전 작가님이 책이 나오고 나서 좀 달라진 점, 또 기회,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에 확 와닿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람이 호칭이 바뀝니다. 네. 작가님이라는 그쵸. 호칭을 불리기 시작하고 전 작가님 이렇게 되는 전 거죠. 작가님이 돼버리고 그리고 작가님의 호칭이 생겼다는 건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꽂히는 것처럼 불러줬을 때 의미가 생겨져 맞아요. 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에 힘이 있고 네. 호칭에 힘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이라고 하니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정체성이 생겨져 버리고 맞아요. 어느 순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글을 쓰니까 당연히 제 글을 보는 사람 혹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제 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들도 네. 그 분야에서 성공하셨지 제가 그분들의 분야를 모르듯이 그분들도 저의 분야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만남이 곧 기회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TV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책 쓰기 책도 많이 있고 학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자기 책 한 권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생 작가라는 호칭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작가로 불려지면 그 불려지는 대로 또 내가 또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또 돈도 벌고요. 또 많은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또 하나는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것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 네.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는 저희가 제목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실컷이 만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제목을 지은 이유는 네. 제가 한번 장례식장을 갔는데 네. 그렇게 우시던 분들이 나중에 눈물이 마르고 똑같이 밥 드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희가 또 제 책이 나왔는 시기가 코로나 때 딱 나왔습니다. 처음에 책을 내려고 할 때 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게요. 서점에 사람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러니까 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진짜로 힘이 되었고 싶었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넘쳐나는데 저희 분신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고 웃음소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담았어요.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은 배고파지더라고요. 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속상했던 순간들도 결국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담았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책은요? 네. 이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습니다. 만만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8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감정이 억울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억울함. 맞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게 네. 매장을 하나 오픈하셔서 그땐 찐닭집도 아니었습니다. 매장을 오픈했는데 만취한 50대 남성 두 분이 내려오셔서 들어오시더니 네. 제 가슴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딱 이런 눈빛으로 보면서 아이고 이 새끼야 살 빼 임마. 이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 줄 아나? 니는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장가 나가겠나? 욕이란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데 바로 옆에 어머니가 계셔서 참았어요. 참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막 이를 악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글이 네. 그 다음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좋아요가 13만 개, 어이구. 네 조회수가 300만이 됐더라고요. 300만. 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글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리는데 진짜 우리 살면서 우리 중자녀층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좋은 문구 적어서 또 많은 분들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